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어요? 아니, 왜 우리 동네 도서관은 번쩍번쩍한데 바로 옆 동네 도서관은 좀 낡았지? 하는 생각이요. 그 비밀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볼 건데요. 바로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그 답이 숨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왜 우리가 사는 동네마다 공원이나 도서관 같은 공공서비스의 질이 천차만별일까요? 어떤 동네는 진짜 공원도 잘 되어 있고 길도 깨끗한데 또 어떤 동네는 좀 아쉽잖아요.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지 오늘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결국 그냥 돈 문제 아닌가요? 정확해요. 맞아요. 바로 돈과 책임의 불균형 문제입니다. 우리 재정학 교과서에서는 이 문제를 아주 멋지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중앙정부가 세금은 싹 걷어가면서 돈 쓸 일은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수직적 불균형. 그리고 둘째는 강남이나 다른 지역처럼 잘 사는 동네랑 그렇지 않은 동네 간의 격차. 이걸 수평적 불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먼저 문제가 뭔지 정확히 짚어보고요. 그럼 해결책은 없는지, 그게 바로 정부 간 교부금이죠. 그리고 이 교부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각각 어떤 효과를 내는지 그래프로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론과 현실은 어떻게 다른지, 끈끈이 효과라는 재미있는 개념까지 보고 핵심 정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 불균형을 그냥 에이 어쩔 수 없지 하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아이는 태어났더니 동네에 최첨단 도서관이랑 수영장이 있는데 다른 아이는 낡은 시설에서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는 곳이 인생의 질을 결정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니까 당연히 정부가 개입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 정부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가장 확실한 방법 뭘까요? 바로 돈을 직접 나눠주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가리지 않고 도와주는 거죠. 이 아주 중요한 정책 도구를 우리 교과서에서는 정부 간 교부금, 줄여서 그냥 교부금이라고 부릅니다. 개념은 정말 간단해요. 중앙정부가 걷어들인 세금의 일부를 떼어서 지방정부들한테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왜? 돈이 부족한 지역도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말하자면 재정적인 지원군을 보내주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앙정부가 이 돈을 그냥 자, 여기 돈입니다. 알아서 쓰세요 하고 툭 던져주진 않겠죠? 이 돈을 주는 방식, 즉 교부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요. 각각의 방식마다 아주 다른 정책적인 의도가 숨어 있답니다. 크게 보면 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거 쉽게 생각하면 부모님이 우리한테 용돈 주는 거랑 비슷해요. 첫째, 그냥 마음껏 써라 하고 주는 무조건부 교부금. 둘째, 이 돈은 꼭 책 사는 데만 써야 한다 하고 조건을 거는 조건부 비대음 교부금. 마지막으로 네가 책값의 절반을 내면 나도 나머지 절반을 대줄게 하는 조건부 대응 교부금이 있습니다. 어때요? 감이 좀 오시죠?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그래프를 통해서 이 세 가지 다른 종류의 돈이 지방정부의 선택을 어떻게 교묘하게 바꾸는지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겁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의 진짜 매력이죠. 자, 첫 번째 타자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는 돈, 무조건부 교부금의 효과를 볼게요.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가로축, 즉 X축은 도서관 짓고 공원 만드는 공공서비스고요. 세로축 Y축은 주민들 세금 깎아주는 거, 그러니까 사적재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보이는 저 선분 AB가 바로 교부금을 받기 전 이 지방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의 한계, 즉 예산선입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 없는 돈이 딱 들어왔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냥 소득이 늘어난 거랑 똑같아요. 마치 우리 월급이 오른 것처럼요. 그럼 어때요? 공공서비스에 돈을 더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주민들 세금을 깎아줄 수도 있고 선택의 폭이 확 넓어지죠. 그래서 예산선이 저렇게 AB에서 CD로 바깥쪽으로 평행하게 쫙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의 범위가 넓어지니까 예전에는 꿈도 못 꾸던 점, 바로 저기 EU 같은 새로운 지점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점의 의미는 뭐냐? 공공서비스도 이전보다 늘리고 동시에 주민들 세금 부담도 덜어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교수님, 근데 만약에 이 돈은 무조건 공공 서비스에만 써? 라는 조건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럼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그 조건이 붙었을 때, 즉, 조건부 비대응 교부금의 효과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세요. 예산선 모양이 좀 이상하죠? A에서 H를 거쳐 D로 가는 중간에 꺾이는 굴절점이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받은 돈을 세금 깎아주는데 Y축 방향은 못 쓰거든요. 오로지 공공 서비스, X축 방향을 늘리는 데만 써야 하니까요. 그래서 원래 예산선의 B점에서 D점까지 이렇게 수평으로만 예산선이 쭉 늘어나는 겁니다. 이 꺾인 예산선이 아주 재미있는 효과를 낳아요. 지방정부의 선택을 저기 EN이라는 점으로 슬쩍 유도하는 뭐랄까 일종의 강제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 결과 그냥 돈을 줬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공공 서비스에 쏟아붓게 만드는 겁니다. 중앙정부의 의도가 딱 보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유형입니다. 조건부 대응 교부금. 이건 중앙정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지방정부가 공공 서비스에 100원 했으면 우리도 100원을 보태줄게. 즉, 매칭을 해주는 거죠. 자, 이게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공공 서비스를 짓는 비용이 갑자기 반값 할인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싸지면 맞습니다. 예산선의 기울기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선이 평행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AB에서 AG로 바깥쪽으로 팽그레를 회전하게 됩니다. 같은 돈으로 훨씬 더 많은 공공 서비스를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 결과로 나타난 새로운 균형점, 이 M을 한번 보세요. 공공 서비스 지출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돈이 늘어나는 소득 효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공 서비스 가격 자체가 싸지니까 이거 싸네? 그럼 다른 거 말고 이걸 더 사자 하고 더 많이 소비하게 만드는 강력한 가격 효과, 즉 대체 효과까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사업을 장려하는 데는 이게 가장 강력한 유인책이 되는 거죠. 와, 교수님. 그럼 이론적으로는 공공 서비스를 늘리려면 대응 교부금이 제일 효과적이겠네요? 이야, 우리 학생들이 이해가 정말 빠르네요. 맞아요. 이론상으로는 그게 정답이죠. 그런데 과연 현실에서도 그럴까요?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깔끔한 이론의 세계를 떠나 아주 복잡하고 재미있는 현실의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현실을 연구해봤더니 아주 신기한 현상이 발견됐어요. 이름도 재밌습니다. 바로 끈끈이 효과. 영어로는 fly paper effect라고 해요. 이름 그대로 중앙정부가 준 돈이 마치 팔이 잡는 끈끈이처럼 지방정부의 공공부문에 착 하고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에서 예측한 것보다 아주 훨씬 더 많이 공공지출을 늘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과서에 따르면 교부금 100원이 공공지출을 40원 이상 늘릴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동네 주민들 소득이 100원 늘었을 때는 공공지출이 그렇게까지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똑같은 돈인데도 중앙정부가 준 돈은 그냥 정부 주머니에 찰싹 달라붙어서 잘 안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좀 복잡한 그래프도 보고 재미있는 효과도 살펴봤는데요. 머릿속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딱딱 짚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가셔야 해요. 오늘 우리가 배운 핵심 개념들입니다. 첫째, 재정 불균형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 둘째, 정부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 교부금이라는 카드를 쓴다는 거. 셋째, 이 교부금은 조건이 있냐 없냐, 매칭을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 소득을 늘리기도 하고 가격을 바꾸기도 한다는 점. 특히 대응 교부금이 특정 서비스를 늘리는 데 가장 강력한 유인책이라는 것 기억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론과 달리 현실에서는 끈끈이 효과 때문에 정부 돈이 공공지출을 엄청나게 부풀린다는 것까지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배우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분명 이 교부금 제도는 지역 간 격차를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치료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혹시 지방정부가 스스로 돈 벌고 책임지려는 노력 대신에 중앙정부가 주는 돈에만 의존하게 만드는 달콤한 독이 될 수도 있지는 않을까요? 이 효율성과 자율성 사이의 아주 어려운 질문 여러분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